조선시대 한양의 번화한 저잣거리에는 수많은 꿈과 욕망이 교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이름은 단연 박부자였습니다. 그의 상단은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두었고 그가 손대는 사업마다 황금빛 성공을 거두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상인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비단 옷과 풍요로운 만찬 속에서도 그 거대한 가문의 그림자 아래에는 탐욕과 불의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그 집안의 깊숙한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닌 정직과 지혜가 어떻게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성공을 일구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박부자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것을 넘어 탁월한 안목과 인품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그의 상단은 언제나 정직한 거래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슬하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준상은 쾌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지만 사업에는 별다른 흥미나 재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준서는 차분하고 사려 깊으며 아버지의 상인 기질을 물려받아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통찰력을 보였습니다. 어느 해 박부자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총명하고 영특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부모를 여의고 홀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진명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진명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지혜와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박 부자는 그녀의 총명함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는 진명에게서 잊혀진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고 망설임 없이 그녀를 양녀로 삼아 자신의 가문으로 들였습니다. 진명은 박 부자의 기대에 부응하듯 서당에서 학문을 익히고 상단의 일을 배우는데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숫자에 밝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탁월했으며 그 어떤 어려운 문제에도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명이 박부자 가문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부자의 아내인 김씨 부인은 진명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진명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냉대했고 박부자가 진명을 총애하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돌멩이가 집안의 기둥이 되려 하느냐며 늘 못마땅해했고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진명을 꾸짖기 일쑤였습니다. 김씨 부인의 학대는 점차 심해졌습니다. 진명은 매일같이 비단 옷 대신 허름한 옷을 입고 집안의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다른 하인들보다도 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들은 어린 진명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결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박부자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둘째 아들 준서는 진명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진명의 총명함과 강인함을 알아보았고 그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준서는 몰래 진명을 도와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녀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는 진명이야말로 아버지의 상단을 이끌어갈 진정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장남 준상은 진명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가족 내의 갈등이나 상단의 복잡한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풍족한 재산을 물려받을 장남이라는 사실에 안주하여 매일같이 술과 노름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 박부자는 준상의 무책임함에 늘 한숨을 쉬었지만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크게 꾸짖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준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준상의 아내인 최 씨는
겉으로는 상냥하고 조신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탐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부자의 막대한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어떻게든 그 재산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최 씨는 남편 준상이 상단의 일에 무관심한 틈을 타 몰래 가문의 장부를 조작하고 재산을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규모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상단에 끌어들여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그들을 통해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최 씨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눈에 든 것은 바로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상단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에 최 씨의 비리를 눈치챌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최 씨는 준서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준서에게 중요한 거래를 맡기고 그 거래에 몰래 손을 써서 실패하도록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패의 모든 책임을 준서에게 뒤집어 씌워 상단에서 내쫓고 나아가 그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그녀의 계략은 점점 더 교활하고 대담해져 갔습니다. 박 부자는 비록 겉으로는 늙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통찰력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김씨 부인의 진명에 대한 냉대, 준상의 무책임함, 그리고 최 씨의 숨겨진 탐욕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재산이 서서히 새어나가고 가족 간의 불화가 깊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단의 명성과 재산이 모두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최 씨의 검은 속셈은 박 부자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최 씨가 준서를 해치려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고심 끝에 박 부자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준서와 진명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준서야, 진명아, 너희는 이 집안의 진정한 기둥이 될 제목들이다. 허나 이대로는 너희의 재능이 썩어버릴 것이며 너희의 앞날에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박 부자는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량의 은자와 함께 충청도 지역의 작은 상권을 개척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씨앗이 될 것이다. 비록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너희의 정직함과 지혜로 반드시 큰 나무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곳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상인의 길을 걸어라. 준서와 진명은 박 부자의 깊은 뜻을 헤아렸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고 박 부자에게 깊이 절하며 그 밤을 뒤로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저잣거리를 뒤로하고 그들은 낯선 충청도로 향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비록 가벼웠지만 마음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인한 의지와 박 부자의 가르침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박 부자 가문의 복잡한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준서와 진명에게는 미지의 도전과 빛나는 성공의 길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까요? 그리고 박 부자 가문에는 또 어떤 폭풍이 불어닥칠까요? 한양의 번화한 저잣거리를 뒤로하고 준서와 진명은 낯선 충청도로 향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비록 가벼웠지만
마음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인한 의지와 박 부자의 가르침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도전과 빛나는 성공의 길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은자와 박 부자가 건넨 충청도 상권 정보가 전부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충청도에 도착한 준서와 진명은 처음부터 큰 상단을 차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박 부자가 일러준 대로 작은 마을의 외진 곳에 자리를 잡고 최소한의 자본으로 소박한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직접 발로 뛰며 지역 특산물을 찾아내고 진명은 밤늦도록 장부를 정리하며 셈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작은 재산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잠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비바람을 맞으며 고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박 부자의 따뜻한 조언과 그들의 꿈을 되새기며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준서는 박 부자에게서 물려받은 뛰어난 상인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필요를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부족하고 어떤 물건이 넘쳐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유통망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그는 언제나 정직함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물건의 품질을 속이거나 가격을 부풀리는 일 없이 언제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상인의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신뢰다라는 박 부자의 가르침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명 또한 놀라운 사업 수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숫자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대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때로는 작은 배려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친절함과 총명함은 상단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준서와 진명의 상단을 찾았습니다. 진명은 또한 효율적인 상단 운영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단골 손님에게는 작은 혜택을 주어 충성도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준서와 진명은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들의 정직함과 지혜로운 경영 방식은 곧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박한 행상이었던 그들의 상단은 점차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충청도 지역의 작은 시장에서 시작하여 이웃 고을까지 그들의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준서와 진명은 자신들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값이 폭등할 때면 자신들의 이윤을 줄여서라도 백성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곡식을 공급했습니다. 가난하여 자녀를 교육시킬 형편이 안 되는 집에는 몰래 학비를 보태주기도 했고 아픈 이웃에게는 약재를 구해다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것은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진정한 상인은 불을 쌓는 동시에 덕을 쌓아야 한다. 준서와 진명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상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준서와 진명을 단순한 상인이 아닌 마을의 어른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상단은 박상단이라는 이름 대신 정직 상단 혹은 나눔 상단으로 불리며 충청도 전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엿한 중견 상단으로 성장하여 한양의 박상단 못지않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자가 준서에게 건넨 씨앗은 어느새 굳건한 큰 나무로 자라난 것입니다. 한편 한양의 박 부자 가문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준서와 진명이 떠난 후 최 씨의 탐욕은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준상은 여전히 유흥에 빠져 상단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고 김 씨 부인은 진명의 빈자리를 다른 하인들에게 채우며 여전히 탐욕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최 씨는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준상의 명의를 도용하여 상단의 재산을 더욱 대담하게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는 매일같이 조작되었고 상단의 고가는 최 씨의 친정 식구들을 통해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부자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은 최 씨의 모든 비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었고 고가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 씨의 탐욕이 상단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음모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서와 진명을 떠나보낸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최 씨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부자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눈치챘고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자가 살아있는 한 그녀의 모든 재산을 온전히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큰 악행을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박 부자의 건강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고 상단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손에 넣으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박 부자가 즐겨 마시는 차에 조금씩 독성이 있는 약재를 섞어 넣는 등 치밀하고도 은밀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도에서 성공적인 상단 운영을 이어가던 진명은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에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박상단에서 일했던 하인들을 통해 혹은 한양을 오가는 다른 상인들을 통해 박상단의 재정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박 부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은 진명의 마음을 몹시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박 부자가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 부자가 위기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명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진명은 준서와 의논했습니다. 날이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 부자님의 건강이 염려되고 상단의 재정 상태 또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립니다. 어쩌면 최 씨 부인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진명의 이야기를 들은 준서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통찰력을 믿었기에 아버지가 최 씨의 악행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서와 진명은 충청도 상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 후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박 부자 가문의 상황을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옛 인연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진명은 특히 박상단의 장부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최 씨가 장부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거의 기록들과 현재의 흐름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날이 갈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씨의 탐욕이 상단을 갉아먹는 것을 넘어 이제는 박 부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끔찍한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명의 날카로운 직감은 단순한 소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서서히 파헤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박 부자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바야흐로 준서와 진명은 자신들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은인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거대한 역경에 맞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최 씨의 음모를 어떻게 밝혀내고 박 부자 가문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위험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명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보낸 믿음직한 신복들은 그녀의 지시를 따라 최 씨 부인의 행적을 그림자처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상단의 장부와 곳간을 드나드는 물품의 흐름을 면밀히 살폈고 최 씨의 친정 식구들이 상단 재물에 손을 대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둘 수집해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밤에는 상단의 오래된 장부를 몰래 열람하고 낮에는 최 씨의 사사로운 지출 내역과 상단 공식 지출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작은 심부름꾼으로 위장하여 최 씨의 뒤를 밟으며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과 오가는 물건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진명은 박 부자의 건강 악화가 최 씨의 계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박 부자의 시중을 드는 하인들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미묘한 변화들을 포착하려 애썼습니다. 오랜 시간 박 부자를 모셨던 한 늙은 하인은 진명의 신복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자께서 드시는 차에 언제부턴가 미묘한 향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좋은 약재려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력이 쇠해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특히 최 씨 부인이 직접 끓여올리는 차를 드신 날이면 더욱 그러하셨습니다. 차맛도 전과는 달랐고 부자께서는 늘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증언은 진명의 불길한 예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명의 신복들은 즉시 그 차의 성분을 비밀리에 확보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박 부자가 마시고 남긴 찻잎 찌꺼기를 몰래 수거하고 최 씨가 차를 끓일 때 사용하는 약재 주머니에서 극소량의 약재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구한 약초 전문가를 통해 확보한 찻잎과 약재 성분을 분석한 결과 소량이지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서서히 기력을 쇠하게 하고 결국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독성 약재가 검출되었습니다. 최 씨의 음모가 박 부자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최 씨의 잔인한 탐욕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최 씨가 준서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과거의 시도들도 함께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준서가 상단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장부를 조작하여 준서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려 했고 심지어는 준서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빌려 상단에 손해를 입히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복들은 최 씨가 은밀히 거래했던 사채업자들과의 기록, 그리고 조작된 장부의 원본과 사본을 비교하여 그녀의 치밀한 악행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박 부자가 준서와 진명을 떠나보낸 것이 사실은 최 씨의 계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였음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최 씨의 탐욕과 악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준서와 진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충청도 상단의 모든 운영을 믿을 수 있는 신복들에게 맡기고 곧바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박 부자에 대한 깊은 걱정과 함께 반드시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준서와 진명은 곧장 박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박 부자는 예전의 기계를 잃고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피로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그는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진명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박 부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장부 조작의 증거, 상단 재물 횡령의 내역, 그리고 박 부자의 차에서 검출된 독성 약재의 분석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진명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설명은 그 어떤 변명도 들어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 부자는 묵묵히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이미 최 씨의 악행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범위와 잔인함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최 씨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너희들이 상단을 빼앗으려고 꾸민 음모가 아니냐. 그러나 진명이 제시하는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고 이내 창백한 얼굴로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에 대한 자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최 씨의 탐욕을 방관하고 심지어 부추겼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준상 또한 이 모든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탐욕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녀가 아버지의 목숨까지 노렸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아내의 악행을 막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박 부자는 고심 끝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최 씨를 즉시 가문에서 내쫓고 그녀가 횡령한 모든 재산을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발악하며 저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준서와 진명이 꾸민 계략입니다. 저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에 그녀의 시도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법의 심판을 받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그녀의 몰락은 박상단에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 씨가 물러난 후 박상단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 부자는 준서와 진명의 도움으로 독성 약제의 해독 치료를 시작했고 헌신적인 간호와 진명의 지혜로운 약제 처방 덕분에
점차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온화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준서와 진명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고 상단의 일에 겸손하게 임하며 박 부자를 보필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준상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흥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무책임했던 과거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박상단의 재건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점차 소박하고 성실한 삶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상단의 큰일을 준서와 진명에게 맡기고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농사를 지으며 이웃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보람과 이웃과의 정 속에서 그는 진정한 만족을 얻었습니다. 준서와 진명은 박상단의 재건을 위해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들은 충청도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상단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진명의 뛰어난 회계 능력과 준서의 넓은 안목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박상단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더욱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웃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고 병든 자에게 약재를 나누어 주며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인들 사이에서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명성은 한양을 넘어 전국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의로운 상인이라 칭송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 부자와 김씨 부인 그리고 상단의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준서와 진명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부부가 되었고 박 상단을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정직과 지혜, 그리고 자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부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며 상단을 번성시켰습니다. 준서와 진명은 박 부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상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범적인 상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넘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